예, 교육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4년 만에 또 재선에 성공을 이렇게 하셨는데, 재선에 성공한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십니까? 예, 우리 도민들께서 지난 4년 동안의 교육감의 역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소통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항상 중심에 두고 펴왔던 그 정책들에 대해서 충분히 4년 정도 더 하실 수 있다는 판단을 해주신 것 같고요. 미래 교육,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어떤 미래 비전의 제시도 그게 한 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선거운동 기간에 뭐 가장 좀 힘들었던 게 어떤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3번의 직선제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한 번도 현직이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우리 도민들께서 교육감 현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혹독한 평가를 해주셨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 그래서 한 번도 재선에 성공한 전례가 없는 이 징크스를 깨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좀 큰 그 짐이었고요. 그러나 충분히 이뤄낼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좀 기억에 제일 남는 일들 혹시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과거에 교사로 있을 때의 제자들이 네. 자발적으로 막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해준 게 참 기억에 남고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시골 동네에 한 10년도 더 된 우리 옆집에 살다가 이사를 가고 소식을 몰랐던 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미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두고 살면서 연락을 해와서 네, 일찍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힘든 그 초중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지금 이제 시집 가서 가족을 꾸리고 있는 옆집에 살았던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네. 내한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선거 과정에서. 그래서 아버지 소식도 듣고 오빠 소식도 듣고 하면서 참 되게 마음에 짠했던 그것이 해소가 되어서 참 좋았던 기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선되시고 난 뒤에 교육감을 재선만 2번만 하고 3선 도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면. 재선에 당선되고 첫날 바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재선 8년을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저보다 더 잘하실 분을 새로 교육감으로 모시는 것이 교육 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4년을 더 하고 나서 그런 것을 욕심을 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그 부분만 저는 해석을 하지 말고 그 이면을 좀 함께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표나 여론이나 이런 곳에 휩쓸리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원칙대로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만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만 생각하는 그런 교육감으로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선거 뒤에 혹시 그 경쟁했던 상대였던 박성호 또 김선유, 이효환 후보하고 선거 이후에 혹시 인사를 별도로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의 공약을 선거 과정에서부터 저희들이 쭉 분석을 했는데, 그분들 공약과 제 공약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뭐 국제학교 문제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하는 것은 저하고는 차이가 나고 달랐기 때문에 제가 채택할 수는 없었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 복지, 무상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어서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같이 교육 복지나
무상교육부분은 같이 담아서 갈 것이고 따로 특별히 제가 내지는 않았지만 꼭 채택을 하고 싶은 것을 아직까지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 그 무상급식 하면은 뭐 우리 오마이뉴스 독자들도 아마 내용은 대충 알 것 같은데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경남의 이제 국제학교 관계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국제학교의 정체성 부분을 가지고도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과연 지금 시기에 교육 개방이 적절한가 안 한가라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의 국제학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 충격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쌀 개방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반대했던 것처럼 이 교육 개방은 쌀 개방과 버금가는 중요한 어떤 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교육 개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맞다고 보고요. 한편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을 포함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떤 국제학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쭉 다른 지역에서 국제학교를 해왔던 데 대해서 한번 1차적인 평가, 반성적인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교육감으로서는 이 문제가 도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제학교의 순기능, 역기능, 장점, 단점들을 다 모아서 도민들의 어떤 그 의견들을 듣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저는 주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창원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지방선거 전에 이제 추진을 했던 건데 지방선거 이후에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하고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했던 데 대해서는 좀 많이 서운하고요. 그러나 국제학교를 승인하는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지도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감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고 또 그런 점에서 도와 시가 일반적인 다수의 학교들을 소외시키고 그 학교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할 그럴 우려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마침 이제 지방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다시 협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저 도지사님과 시장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한 후보 측에서 11년 전에 성추행 의혹 사건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과 관계돼서도 법적으로 고발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현재 뭐 선거가 끝난 판에 취하라든지 뭐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게 명백한 가짜 뉴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또 후보가 선거 막판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의 의도가 저는 또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뭐 끝까지 이 문제의 그 진위를 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받아놓는 것이 향후 어떤 그 선거나 뭐 정치 활동에 있어서 또는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검찰에 고발을 했고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저는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쟁점 관련해서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걸 실현하실 생각이신지 말씀. 제가 당선되고 돌아와서 첫 번째 월요회의에서 먼저 하고 싶은 일 하나를 저는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 또는 뭐 동성애를 조장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그 문제 제기를 저는 설득해야 될 의무가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설득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아이들의 또는 학교의 그 인권 감수성이, 인권 문화가 좀 더 문화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꿈틀대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미래 사회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하고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저는 갖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저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학교의 전체적인 인권 수준이 좀 더 높아지면, 감수성이 높아지면 우리가 이른바 그 어떤 학교 부적응이나 어떤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학생들의 숫자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해서 저는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를 하고 공론화를 거치고 우리 안을 만들어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그 과정을 저는 빠르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냥 졸속 행정이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 나가되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저는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갈 거를 생각합니다. 선거 국면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 반대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지역사회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반대 측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것인지. 저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 인권 조례의 본질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반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학생 인권 조례에 동성애를 조장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학교 폭력에 있어서의 가해자일지라도 아이들이 실수를 해서 임신을 해서 배가 부른 아이일지라도 그런 아이일지라도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야기하십니다만 하나님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도 이게 챙겨야 되는 것이 종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면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조차도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그 본질적인 뜻을 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국적인 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보면은 보수와 진보로 성향을 이렇게 나눌 경우에 전국적으로 이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유권자들이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진보성을 교육감을 더 원한다 이렇게도 분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미래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보수의 설 자리를 저는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을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마당에 보수라는 기존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미래성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빠른 변화에 아이들이 제대로 적응하고 그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주겠다라고 한 미래 지향적인 교육감, 진보적인 교육감을 학부모님들이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교육은 어쩔 수 없이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예, 지난 4년을 이렇게 해상을 해보면은 경남도 교육청 행정 중에서도 경남도와 특히 홍준표 전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그때 홍역을 치다시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를 해상하면서 지금 생각해서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 건지 한번 해상해서 말씀 한번 좀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진화한다는 것을 저는 또다시 이번에 느끼는데 그때만 해도 무상급식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먹혔다면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이야기하지 않은 후보가 없었습니다. 2010년에 무상급식이 처음 지방선거의 화두로 등장했다가 8년 만에 이제 무상급식을 뛰어넘어서 무상교육, 교육복지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야기되면서 후보들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후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무상급식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은 이미 용도 폐기된 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기는 했었지만 학부모님들이 솥단지를 내걸어서 싸우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정치 학습을
많이 해주어서 오히려 뭐 어떤 순기능도 저는 크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후보로서 솔직히 인지도를 높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정책들이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스며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그 과정이 저는 순기능적으로도 많이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안 힘들었습니까? 아유, 뭐 힘들기로 말하면 뭐 엄청 힘들었죠. 어느 날 아침에 관사에서 신문을 탁 펼쳐드는데 우리 도내에서 발행되는 5개의 일간 신문의 일면 머리에 제 사진이 5개의 신문에 모조리 제 사진이 막 대문짝만하게 탁 얹혀 있는 걸 보고 참, 뭐 그 이후의 과정 1년 좀 넘었던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 급식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임의로 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되는 임의성 지원이어서 또다시 경남과 같은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국민들이 함께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학교 급식법 개정 청원을 우리 도민들, 학부모님들 약 70만 명 가까이가 서명해서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런 어떤 학교 급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노력,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정치적인 학교 급식을 매개로 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학습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했던 그런 순기능들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관련해서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분담 비율이 아직 사실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도청하고 시, 군청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가요? 저는 우리 교육청의 도청과 시군청에 대한 어떤 그 협조 체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명무실했던 교육행정협의회 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도 좀 더 내용 있게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 급식의 양적인 확대는 어느 정도 그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양적인 확대를 뛰어넘어서 질적인 학교 급식의 질적인 향상도 저는 중요한 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대신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원을 해주신 도지사와 시장 군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처럼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을 받을 때 도와주시는 지자체에 대해서 참 고마움도 알고 그 고마움을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나눌 줄도 아는 그런 우리의 그 자세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 그 경남도 의회하고의 상황을 보면은 이전의 경우에는 사실 그 보수 정당 1세 2-10 해가지고 도의회하고의 그 교육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난 4년 동안의 도의회와의 관계 이걸 한번 좀 회상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의회가 이제 자유한국당 일변도의 의회 구성이다가 보니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뭐 현실입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만 민주당이라고 해서 뭐 전적으로 저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그렇게 기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로서의 당연한 어떤 권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설득해서 협치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 책임도 또한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낙관만 하지 않고 열심히 의회를 존중하면서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사실상 수업 이외의 그 업무 과중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학부모들이 학교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다, 개입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불만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런 교사들의 어려움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요즘 선생님들이 참 힘이 듭니다. 일부 내 아이만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학부모님도 계시고요. 또 정말 교육이 불가능한 이런 학생들도 또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학부모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힘들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좀 더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한편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른바 잡무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그 이외의 비본질적인 곳에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난 4년 동안 선생님들의 업무를 이른바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실질적인 또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줄여드린 잡무보다도 더 많이 제가 선생님들께 새로운 일을 자꾸 이제 과업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학교도 하시라, 수업 혁신하시라. 행복학교 하면 또 일이 그 자체가 일일 수 있고 수업을 바꾸라고 하는 것도 또 그 큰 일인데 줄여드리는 것보다도 새롭게 막 그냥 선생님들에게 부과하는 일들이 더 많다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앞으로 4년 동안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교조 법의 노조가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청와대에서 그걸 처리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교육감 당선되신 분들까지 좀 의견을 모을 의향은 없으신지 또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지난번 우리가 선거 이후에 교육감들이 한번 다시 모였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 당선되신 분들을 뺀 기존의 교육감 중에서 재선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같이 연대 서명을 해서 정부에 제출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뭐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노동 3권을 존중해서 뭐 정교조 경남 지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인정하고 교섭도 하고 저는 충분히 했고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또 평교사들의 정서를 교육청에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정교조에 대해서는 뭐 기존에 해왔던 것 이상으로 그 존재와 가치와 조직을 저는 인정할 것이지만 빨리 정부가 뭐 법원이 되든 정부가 되든 빨리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그 도교육청의 인사의 원칙이라든지 지난 4년 동안의 인사하고 달리 새롭게 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지 원칙이 있으신지. 뭐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선거 과정에서 측근 인사, 코드 인사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측근 인사라는 것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코드 인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이 4년 임기 동안 정책을 좀 더 힘있게 펼치기 위해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내부의 공무원이든 외부에 있는 분이든 저는 충분히 그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 교육감이 물러나면 그분들은 외부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교육감 임기 끝나면 같이 물러날 사람들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정책을 좀 더 힘있게 집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이제는 교육청이 교육청만이 아니고 바깥에 도청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시민단체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학부모하고도 함께 해야 되고 하는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치와 관련돼서는 좀 더 역할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임기 꽉 조금 4년밖에 못 한다 이런 건데 4년 동안 꼭 이것만큼은 좀 하고 싶다 이런 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교육,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이라고 하면서 미래교육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초석을 놔야 되겠다. 초석을 제대로 놓아야 되겠다. 그것은 가장 작은 단위가 교실이고 가장 작은 행위가 수업이고 그것은 작지만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업 혁신을 통해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 무상교육, 수업료, 급식,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 이런 학부모 부담 경비를 하나하나 없애서 이제 교육을 교육청이 정부가 책임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제가 공약으로도 제시했고 해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는 그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수업 혁신을 통한 미래교육의 준비 그리고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복지의 확대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일 그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 교육복지 부분은 재정적으로는 뭐 어떻게 조달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수업료 부분은 대통령이 공약을 이미 하셨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 부분은 동지역 고등학교가 남았는데 뭐 김태호 후보도 김경수 후보도 지원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으니까 해결될 것이고요. 남은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비 3개가 남는데 전체 재원은 37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 70억 원은 이미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여행비하고 또 소득이 좀 낮은 그 가정의 학생들이 교복, 체육복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추가로 소요돼 필요한 재원이 이제 300억 원인데 제가 공약을 내기를 1년에 100억씩에서 3년간에 걸쳐서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 교육청 살림을 좀 더 아껴 살아서 확보해야 될 그런 과업입니다. 예, 그건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학교 문화가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각각 구성원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떤 것이든 서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스며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면 제4년 임기 안에 민주적인 학교 문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실 수업 학부모님들이 신뢰하는 학교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